고객 관리와 관련된 고객 만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상사가 있을 뿐이다. 바로 고객이다. 고객은 우리 회사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해고할 수 있다. 회의장에서 말단 사원까지. 단지 그의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하는 것으로서 라고 하는 말을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이 한 말입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객,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과 같은 것으로 의미를 지닌 커스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래 및 관계 형성이 보다 긴밀해지고 돈독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이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일컫습니다. 고객을 구분해보면 내부 고객은 조직 내부의 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고객으로 주로 조직 내 구성을 의미합니다. 중간 고객은 조직이 생산한 가치를 일부 고객에게 전달하는 중간 상인이나 유통업체를 의미합니다. 일부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생성되는 가치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주로 최종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내부 고객은 가치 생산 고객입니다. 주로 구성원 직원을 말하지요. 중간 고객은 가치 전달 고객으로 대점이나 유통기관이나 협력 업체가 속해 있습니다. 최종 고객은 가치를 구매하는 고객으로 소비자를 일컫습니다. 중간 고객은 기업의 활동에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이해관계자로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대리점이나 원료 공급업자, 부품 협력업체가 해당됩니다. 고객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면 고객은 거만하고 일방적이고 참을성도 없고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가끔 하며 의심이 많고 충성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즉 월급을 주시고 교육기회도 주시고 유니폼도 주시고, 즉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실질적이고 헌신적이고 항상 한결같은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고객의 개념과 역할입니다. 고객이란 존 에이커의 말에 의하면 고객은 황제라고 하였습니다. 데이비드 오길드는 고객은 아내라고 하였고, 토마스 피터슨은 고객은 애국이라고 하였고, 일본 소니사는 고객은 신이라고 하였고, 피터 드러커는 고객은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고객이죠. 경제에서 창출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의 의미입니다. 고객은 우리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고객은 우리의 근원적인 상전이요, 고객은 우리의 존재 의의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고객은 하나의 통계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고객은 우리와 말다툼을 하거나 경쟁을 할 존재가 아니고, 고객은 우리가 월급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며, 고객은 우리들의 상전인 동시에 우리에게 상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만들고, 고객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고객은 항상 옳다입니다. 무엇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즉 무슨 편익으로요? 핵심 편익을 보면 핵심 편익이 있고 보조 편익이 있는데, 고속열차의 핵심 편익은 운송이고 호텔의 핵심 편익은 숙박입니다. 핵심 편익과 또 하나가 보조 편익입니다. 보조 편익에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인 편익입니다. 물리적 편익은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좌석, 플랫폼, 표지판, 호텔 같은 경우는 침대와 TV가 있겠죠. 감각적 편익은 명시적으로 고속열차인 경우는 실내 분위기가 해당이 되고, 호텔은 외관이나 다른 손님 수준입니다. 심리적 편익은 묵시적 편익으로 고속열차인 경우는 편안함이고, 호텔은 사회적 스테이터스, 신분이나 행복함 등입니다.
매슬로우 기반의 인간의 욕구 단계와 관련시켜 보면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본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전 욕구는 체면 추구 유지며 사회적 욕구는 유행 추구이고 자아 존중 욕구는 감성 추구이고 자아 실현 욕구는 개성 추구가 되겠습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 이는 익스턴스 존재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릴레이션은 관계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그로스는 성장 욕구와 관련된 이론이죠. 마슬로의 욕구 단계와 욕구 충족 방법을 보면 성장, 성취, 발전은 가장 윗단계인 자아실현 욕구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전적인 직무나 창조성, 조직 내에서의 발전과 작업의 성취가 해당이 됩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 4단계인 존경의 욕구는 인정감, 지위, 자기 존경, 자존과 관련된 것으로 조직체에서의 구체적 요소로는 지구의 직급, 급여와 인상, 일 그 자체, 책임성 등이죠. 사회적 욕구 3단계는 일반 요소는 동료애나 애정이나 우정이고 조직체의 구성 구체적 요소는 감독의 질, 조화된 작업 집단, 직업적 우정일 겁니다. 욕구 단계 2단계는 안전의 욕구로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안정성입니다. 조직적인 구체적인 요소는 안전 작업 조건, 복리후생, 임금 인상, 고용 안정입니다. 생리적 욕구 1단계는 공기, 음식, 거처, 성이라고 하면 조직체의 구체적인 요소는 냉난방 시설, 기본 임금, 식당, 작업 조건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 안정성 욕구 차원에서 친숙함, 동일성, 예측 가능성, 갈등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복합 다양성 욕구 차원에서는 신기함, 변화, 비예측성, 우발성, 유연 추구에 해당이 됩니다. 지속적인 고객 탐색 활동의 주제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객님,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셨죠?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 우리는 다른 곳과 차별되게 고객님을 살펴드립니다. 트래킹, 탐구, 우리는 고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적화,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기대 불일치 모델입니다. 비교 기준과 인지된 성과입니다. 비교 기준과 인지된 성과의 불일치를 갖게 되면 그 불일치가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인지된 성과와 비교 기준의 갭입니다. 예상보다 결과가 너무 좋은 상태가 불일치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죠. 예상보다 결과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의 불일치는 별로 마이너스적인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의 관리 과정을 보면 플래닝, 계획에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조직 안팎의 여건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을 편성합니다. 오가나이징, 조직은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들을 나누어 권한과 함께 개별 구성원이나 팀에게 할당하고 그 수행 결과가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조적 짜임새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상승 효과, 시너지 이펙트는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성과의 합보다 전체로서의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지휘 리딩입니다.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경영자가 주어진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면서 부하들의 행동 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링 통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과정입니다. 정보 시스템 활용으로 신속, 정확, 다양한 분석으로 경영자의 통제 능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플랜에서는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나 기업 이미지와 관련해서
이야기고, 2에서는 고객 경영 3원칙이라고 해서 고객 접점 치우선의 원칙, 만족도 정기적 측정의 원칙, 경영자 주도의 원칙이며, 고객 만족 지향 기업 기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객 만족도 조사, 문제점 발견, 문제점 개선을 통해서 체크하고 액션하고 마지막 C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플랜, 도, 체크, 액션, C라고 하는 고객 만족 경영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VOC의 정의입니다. 좁은 의미의 VOC입니다. VOC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문의나 불만이나 제안을 전화, 방문, 인터넷, 서신 등의 다양한 채널로 접수한 고객 정보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VOC는 좁은 의미의 VOC를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 기대, 구매 의도, 행동 양식을 조사한 고객 정보를 의미합니다. VOC 관리 목적입니다. 고객의 문의나 불만이나 제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접수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해서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여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VOC 채널에는 상담, 애프터 서비스, 고객 엽서, PC 통신 등을 통해서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VOC 시스템에서는 고객의 소리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고객 정보를 축적하고 고객 정보를 통합해서 고객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VOC의 활용은 그러한 고객 정보 분석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현장과 관리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소리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게 바로 VOC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쉽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고객의 소리 분석하는 것이 VOC 시스템이고, VOC 활용은 각 부문의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의 프로세스는 계획에서는 고객 만족 이념을 확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조직에서는 고객 만족 추진 조직이나 편성, CS 추진위원회, 추진사무국, 프로세스 관리자, 프로세스 팀을 통한 CS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G는 고객 만족 목표 달성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고, 통제는 고객 만족 상황을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고객 충성도가 좋아지고 브랜드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결국은 수익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순환을 갖게 됩니다. 즉 기업이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투자 인풋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의 목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고객 확보보다 기존 고객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즉 CR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고객 만족을 통해서 정확한 고객 욕구를 예측하고 서비스용을 증대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고객 욕구가 예측이 되면 판매 비용이 절감되고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이 증대되면 고객이 고정화되고요. 새로운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고, 신규 고객이 창출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면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되고 매출이 증가하면 결국은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 경영이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의 5배를 합니다. 평균적인 회사 비즈니스 중 65%는 만족을 얻는 기존 고객을 통해 성취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0를 소비하는 고객을 매일 한 사람씩 1년 동안만 잃는다고 하면 다음에는 $1,000,000어치의 판매 손실을 입게 됩니다. 즉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원칙이죠.
고객 불만족이 발생하면 부정확한 고객 예측이 되고 판매 비용이 증가해서 비용이 상승됩니다. 또 고객 불만족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이 감소되어서 기존 고객이 이탈하고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서 잠재 고객이 상실됩니다. 기존 고객 이탈과 잠재 고객 상실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판매 비용 증가는 비용 상승으로 이루어지니까 비용 상승과 매출 감소는 기업 가치의 하락을 낳게 하는 거죠. 고객 가치를 창출한 사람에게 좋은 평가는 기업의 성과는 고객 지향제라는 겁니다. 매년 매출 수익에 따라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의 당해 매출 수익만 높이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객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성과와 고객 만족도를 더하고 인지도를 더하게 되면 고객 가치 창출 관점의 성과를 보상과 연계시켜서 구성원들이 고객을 염두에 두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1990년 시어즈 회사의 에드워드 브린남이라는 사람은 자동차 수리공들에게 수익 중심의 경영을 지시하는 바 있습니다. 수리공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수리 건수와 연동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익 목표를 위해서 과도하게 고객을 설득해서 무리한 수리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소비자단체의 제수에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에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단기 성과 위주의 보상 부작용입니다. 시간당 매출액으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직원들이 시간당 매출 높이기 위해서 비윤리적 영업을 자행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매출이 부족하면 자신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담당하는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며칠 후 다른 지역의 노드스트롬 매장에서 환불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맥코비의 실패입니다. 미국에서 100년 동안 100여 가지의 양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1980년대 중반까지 Make the best, someone will buy it. 새 상품을 만들어라, 누군가가 그것을 살 것이다 라는 좌우명으로 생산 지향적인 경영을 한 회사입니다. 창시자의 좌우명에 맞춰 제품 종류를 다양화시켰고 슈퍼마켓에서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넓은 판매대를 진열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1980년과 84년 사이에 매출이 20% 하락하였고 시장 점유율이 40% 하락하였고 기업이 소비자의 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업무에 지친 맞벌이 주부들이 사용하기에 간편한 양념은 계속 요리하기엔 불편한 양념을 생산하게 한 결과입니다. 고객 만족의 함정입니다. 만족한 고객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연 이탈할 것인가? 재구매는 안 할 것인가? 그 이유는 고객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광고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관계를 보면 매우 만족한 고객은 고객 충성도가 높지만 그저 그런 경우에 만족도는 고객 충성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하키스틱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90%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와야 그 로얄티가 극커브를 그리면서 상승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고객 중심의 역피라미드 조직 구조입니다. 역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거꾸로 놓은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조직의 가장 위에 경영자가 있다고 하면 역피라미드형의 조직의 가장 위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즉 역피라미드 조직은 고객을 제일 위에 두고 최고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들이 고객을 위해 현장 직원을 지원하는 고객 지향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고객을 상위로 이동시켜서 고객을 위해 종업원들이 봉사하고 관리자와 경영자가 접점 종업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조직을 말합니다. 접점 종업원은 고객을 가장 많이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게 함으로 해서 접점 종업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진실의 순간, MOT, 진실의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피라미드형 조직은 경영자의 요구가
고객에게 충성을 바치게 하는 것이고, 이익원가는 높은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종업원은 고객 접점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관리하는 중요한 존재이며 평가 기준은 고객 만족을 강조하는 것이고, 관리자는 종업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조직은 고객 접점 종업원의 배려 권한을 강화해서 상향식의 민주적 조직을 갖는 것이고, 경영자는 서비스 문화와 창조와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의 출발은 제품 개발에서부터 조달, 생산, 마케팅, 물류, 영업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기업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 창출 활동을 고객 중심으로 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제품, 서비스, 기업 이미지, 즉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는 기업 이미지, 즉 제품과 서비스 기업 이미지가 세 요소가 고객 만족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의 시청입니다.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와 종업원 만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고객 만족의 세 가지 요소. 상품은 상품 품질, 성능, 디자인이 중요하고, 점포 분위기나 쾌적성, 시설, 설비의 사용 편리성 등이 중요합니다. 이미지는 기업 신뢰도, 기업 브랜드 인지도, 사회 공헌도가 중요하고, 서비스는 고객 접점에서의 인적 응대나 정보 제공 등 부가 서비스,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 요소에서 상품은 상품의 하드적 가치, 상품의 소프트적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서비스는 점포 분위기, 직원의 서비스, AS나 정보 서비스, 기업 이미지는 사회 공헌 활동, 환경 보호 활동이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 부등식입니다. 원가는 가격보다 낮아야 되고 가격은 가치보다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보다 가격이 낮은 것은 생산성 원가 절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가격이 가치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창조성, 가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의 제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사례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생산 과정을 표준화해서 제품을 신속하게 만드는 것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들의 요구는 다양한 메뉴와 영양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버거킹, 타코벨 등의 회사가 새로운 메뉴로서 시장을 진출하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자신의 경쟁력으로 신규 경쟁자들을 누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고객들이 발을 돌리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소비자들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이고, 창조성은 바로 효과성과 관련됩니다. 고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지불하는 프라이스나 타임 분에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의 결과나 퀄리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고객 서비스를 차별하는 겁니다. 즉 고객 지원 체제나 접촉 용이성이나 상품 지식이나 부가 서비스나 예상의 혜택이나 친절 약속 등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제품의 다양성, 제품의 품질, 이용의 적합성, 불량 발생률 등입니다. 프라이스를 내리는 겁니다. 상품 비용, 개런티 비용이나 재고 비용, 물류 비용, 운영 비용, 재판매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타임을 단축하는 겁니다. 판매 적시성, 납기 주문, 배송 시간, 불망 대응 시간, 상품 개발 타임 등이 있습니다. 음식 서빙과 맛있게 먹는 방법, 출석 점수, 일정과 면접 비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가치입니다. 고객 가치를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인지되는 품질과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고, 기술적, 기능적 가치는 특성이나 활용 면에서 제품을 평가하는 겁니다. 심리적 가치는 사회 심리적 만족이나 마음의 안정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고객 가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만족보다는 상의 개념입니다. 숭고한, 고상한 가치는 이상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업입니다. 고품격 가치에 호소하는 서비스 가치의 발굴이 중요합니다.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간을 위한 서비스 가치의 창출이 중요합니다. 비겁한, 저급한 가치는 바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양육강식 경제논리에 해당됩니다.
고객 충성도 가치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충성스러운 고객 한 명이 평생 평균 14만 달러의 고객 평생 가치를 얻는다고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1년에 평균 최소한 80달러의 고객 평생 가치를 낳는다고 합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입니다.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초과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협력 이익 공유제라고 합니다.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만약 고객이 만족하면 더 많이 구매할 것이고 문제를 예방함으로 해서 불만족을 만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불만족한 고객이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면 91%는 다시 하지 않게 됩니다. 불평을 하도록 요구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만족한 고객이 불평한다고 하면 그리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하면 그리고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46%는 다시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81%는 다시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만 처리 기법을 증진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실패와 성공이 명확히 정의된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 한국에 사는 P씨는 아마존 컴을 통해 몇 가지 책과 음반 CD를 주문했습니다. 아마존이 전자우편으로 재차 확인한 도착 시간이 지났건만 물건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애가 탄 그는 황급히 주문한 물건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전자우편을 아마존 측에 다시 보냈습니다. 아마존은 국제우편의 경우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컴퓨터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그 다음 날로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보유한 페덱스를 통해 주문한 물건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고객 PC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물론 한 푼의 추가 요금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전자우편을 함께 보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발송한 물건이 도착했다면 아마존의 너그러운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십시오. 혹시 그 책이 필요 없다고 하면 주변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패 유형입니다. 정책의 실패입니다. 서비스 기업의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고객이 느끼는 경우입니다. 속도가 느린 서비스나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매장의 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숙련되지 못한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받거나 적정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적정 물량의 재고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보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시스템 가격 오류입니다. 진열대에 제시한 가격과 개별 제품의 정산 시점에서의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패입니다. 포장 오류입니다. 포장의 표찰이 부정확하거나 포장에 다른 제품이 들어있거나 또는 포장의 일부 부품이 누락된 상태에서 고객에게 전달된 경우입니다. 재고 부족입니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서 주문 후 해당 품목이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품 결함입니다. 가장 많은 실패가 일어나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은 제조업체의 책임입니다. 보관 실패입니다. 이미 판매 예약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선구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변경과 수선 요구 불일치입니다. 어떤 제품이 변경 수선 결과가 고객 요구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고객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실패입니다. 대금 청구 오류입니다. 고객에게 상품 가격을 잘못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종업원의 업무 처리 오류입니다. 종업원이 부주의하거나 판단에 결정적인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패입니다. 고객의 어떤 불만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불만족한 고객은 6%가 기업에 직접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31%는 불만족한 고객이 친구나 가족, 동료 등에게 입소문과 험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소문과 험담은 한 명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8%이고 두 명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8%, 3 내지 5명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78%, 6명 이상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6%를 합니다. 불만족한 고객 중에 63%는 침묵한다고 합니다. 멋진 고객이 당신 기업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고객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음식점에 갈 때는 들어가 조용히 앉아서 종업원들이 주문을 받기를 기다리며 그 사이 절대로 종업원들에게 주문 받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종종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주문을 받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상점에 가는 경우 나는 고객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력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해 여러 물건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는 판매원이 귀찮다는 듯이 행동하더라도 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언젠가 내가 주유소에 들린 적이 있는데 종업원은 거의 5분이 지난 후에야 나를 발견하고 기름을 넣어주었고 자동차 유리를 닫고 수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서비스가 늦은 것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고 그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나는 절대로 흠잡거나 잔소리한다거나 또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종종 하듯이 시끄럽게 불평을 들어놓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들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는 멋진 고객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나는 바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고객입니다. 하하하. 페덱스의 1대 10대 100입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말콤 볼드리지 상을 받은 페덱스의 서비스 원칙입니다. 1은 불량이 생길 경우 즉각 고치는 데는 1의 원가. 평가 10. 불량을 알고도 책임 소재나 문책이 두려워 이를 숨기고 제품을 그대로 보낼 때는 10의 원가. 100. 실패. 불량이 고객 손에 들어가 클레임으로 돌아오면 100의 원가가 소요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방 비용이 1이라고 하면 평가 비용은 10이고 실패 비용은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결함을 바로잡는 데 드는 원가가 1이라고 하면 추가 검사나 고객 사용 단계에서는 그 결함이 발생돼 수정하는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구전 활동, 재구매를 포기하게 되고 전환 행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계속 거래 성향을 보이는 고객도 있는가 하면 떠난 고객의 가치는 연매출의 20배를 합니다. 서비스 회복, 리카버리는 서비스 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원래의 서비스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식당에서 종업원이 고객의 옷에 국물을 엎질렀을 때 얼른 수건을 닦아내고 2. 정중히 사과하고 3. 세탁비를 부담해드리겠다. 4. 오늘 주문하신 음식 요금을 무료로 처리하겠다. 5. 추가로 다음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식권을 제공해드리겠다 입니다. 서비스 회복과 관련되어 명심해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애초에 잘하고, 2번째, 만약 잘못된 경우 바로 고칠 것이고, 셋째, 명심하라. 3번째, 기회는 없다. 이 말은 텍사스 A&M 대학 마케팅 교수인 레너드 베리의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된 서비스가 고객의 인지된 인내 영역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비스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을 서비스 회복이라고 합니다. US 에어웨이는 새떼와 충돌로 허드슨강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안전한 착륙과 더불어 차별화된 감동 서비스로 화제된 이야기입니다. 제공된 감동 서비스는 임원들 옷까지 선불 휴대폰, 따뜻한 음식을 챙겨서 현장 방문하게 하고 승객들을 고급 레스토랑과 새로 준비된 비행기로 안내하였고 비행을 원치 않는 고객들에게 기차표와 렌터카를 제공하였고 집,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열쇠의 수리공을 급파했고 3통의 정성 어린 편지와 5,000불의 체크수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 승객 중에 3분의 1이 US 에어웨이를 재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서비스 회복 책임입니다. 고객은 서비스 회복을 기대합니다. 실패의 심각성과 인지된 서비스 품질을 통해서 서비스 회복을 기대하는 것, 고객 충성도와 서비스 보증을 통해서 서비스 회복을 합니다. 또 그 심리적 공감과 사과, 유형적 보상에 대한 대가 제공과 회복 속도와 일선 직원의 자유재량을 통해서 서비스를 회복하게 되고 심리적인 사과와 가시적인 작은 선물 통해서 서비스 회복 후속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충성도가 높아지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 고객 유지가 된다. 따라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의 실패를 제대로 잘 인식해서 회복 단계를 통해서 깔끔한 원상을 회복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복의 전략입니다. 서비스 회복의 전략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들의 불만을 사전에 알아야 하고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조치해야 되고, 첫 대면은 신속하고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고객들의 심리적 불만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사과, 공감, 감정이입, 정직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접수된 불만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가능한 고객의 충성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불만 관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현금을 환불해 준다거나 할인 쿠폰을 준다거나 보너스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무료 추가 서비스를 한다거나 반품이나 교환 등 하는 것. 즉 고객 불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시스템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회복을 위한 접근법입니다. 케이스별 접근법입니다. 각 고객의 불평에 대해서 사안별로 개별 고객에 처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체계적인 반응 접근법입니다. 일정한 처리 기준 하에서 표준 사례를 사용해서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고 중요한 실패 요소를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표준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세 번째는 조기 개입 접근법입니다. 고객이 서비스 기표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전에 조기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대체 서비스 회복 접근법입니다. 사전 및 사후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쟁 기업에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효과적이지만 고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과 구전 효과입니다. 서비스 회복과 관련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고객 중에서 단지 4%의 고객만이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96%는 불평으로 인한 귀찮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25%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4%의 고객들은 불평하지 않는 96% 사람보다 서비스 공급자의 관계를 더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60%가 만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계속 고객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95%는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면 계속 고객으로 남을 것입니다. 불만스러운 고객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 보통 14지 20명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고객들은 약 5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보증, 개런티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과 복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보증입니다. 택배업의 경우 서비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배달이 되지 않으면 환불해준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보장입니다. 보장 메시지는 충성 고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1년 보장, 2길 배달 보장, 30분 내 배달 보장, 이유 불문 반환 보장. 크리스토퍼 하트는 서비스 보장을 확실하게 한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취득이 용이해야 한다. 주문 후에 15분 이내와 같이 표현이 명료하고 매장이나 인터넷 등 광고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구체적이고 의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보상해주는 내용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고객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호수 방법의 절차와 간단. 복잡한 서식이나 단계를 복잡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또는 이메일 한 통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예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반품을 받아들여 교체 또는 환불해주는 기업이 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보상해줘야 한다. 현장에서 즉시 보상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보증입니다. MK택시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깨끗한 회사입니다. 사원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1억엔, 사원이 2,300명, 재산이 2,300억엔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택시 670대의 매출은 110억엔,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친절로 소문난 안동병원이 MK택시로부터 맨 먼저 배워간 것은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사원들을 인사하게 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교육을 시켜왔지만 솔직히 지금도 100%는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친절의 기본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되어야 다른 것도 되고 인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 MK택시에서 인사운동을 시작할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를 무릅쓰고 우리는 밀고 나갔고 안동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다는 것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고 안동병원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의료진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 것도 아닙니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건 안동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병원이 하지 않는 친절을 병원 운영에 끌어들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이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큰 감동은 실은 그처럼 사소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MK택시의 유태식 부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맥도날드의 약속은 QSCV입니다. Q는 퀄리티, 품질, S는 서비스, C는 청결, V는 가치입니다. 만약 내가 QSCV, 즉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청결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맥도날드의 기업 정신을 언급할 때마다 벽돌을 한 개씩 쌓아 다리를 만들었다면 대서양도 가로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레리 크룩의 이야기입니다. 레리 크룩은 맥도날드 햄버거 비즈니스를 어느 누구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맥도날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객에게 깨끗한 레스토랑에서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품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레리 크룩은 이러한 맥도날드의 기업 정신을 QSCV라고 불렀고 이는 지금까지도 맥도날드의 핵심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